다시 1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등차 수열부터 다시 공부하는 건데, 혹시 이제 등차랑 등비 수열 배우기 전에 수열이 어떤 거였죠? 그냥 수를 나열해주는 게 수열이었지? 그래서 뭐 2, 마이너스 5, 1, 7 이렇게 기본적인 숫자의 배열, 나열이 수열이었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규칙이 없는 거 말고 규칙이 있는 거 공부한다고 했었고, 이제 이런 애들을 항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수열을 공부하게 되면 어디가 제일 중요했었어? 여기 첫 번째야. 초항이 제일 중요했었으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수열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크게 등차 수열이랑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있었고, 보통 기본적으로 수열을 이제 A1, A2 이렇게 정리해버리죠? 그래서 A, N-1, AN까지 있었는데, 어떤 게 등차 수열이었냐면은 이 A2랑 A1, A3이랑 A2, AN이랑 AN-1까지 차이가 일정한 배열이 등차 수열이었는데, 그 공통된 차를 뭐라고 했습니까? 공차, D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뭐였냐면은 A1, 그러니까 A2에서 A1을 뺀 게 D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얘보다 이제 뭘 많이 활용하냐면은 A1에다가 D를 더한 게 A2를 더 많이 활용했었죠. 이거 다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수열은 왜 공부하는 거였죠? 기억나십니까? 뭐 구하려고? 일반항. 우리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수열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 n번째 항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은 일반항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등차든 등비든 어떤 수열이든 AN을 구해서 지금 문제를 접근할 건데, AN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A2는 A1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고, A3은 A2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쌤이 쭉쭉 쓸 건데, 이런 게 축차 대입이었어요. 뭐 n자리에 2부터 3까지 쭉 넣는 거고, 아니면 여기 1부터 n까지 쭉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축차 대입이었고, 등차 수열은 AN까지로 가지고 왔을 때 이 식을 뭐 해버립니까? 더하죠? 똑같이. 그럼 지금 왼쪽에는 A2부터 AN까지 있고, 우변에는 A1부터 AN-1까지 있으니까 공통된 거를 지어서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냐? 좌변에 있는 AN, 우리가 궁금한 n번째 항은 A1 더하기 공차 몇 개 더한 거예요? 1부터 n-1이니까 n-1개. 그래서 n-1 D로 정리된다는 거.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반항 공식이 AN은 A1 더하기 n-1 D였고요. 여기서 일단 초항이랑 공차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에서는 힌트를 2개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2가 3이래. 근데 A5가 만약에 뭐 11이래요.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은 A2를 뭐로 바꿔서 접근해주면 됩니까? A1 더하기 D로 접근해주면 되고, A5는 뭐로 접근해주면 돼? A1 더하기 4D로 접근해줘서 결국 뭘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지금은 숫자 조합이 여기 11로 여기를 16으로 가자.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13이니까 D는 3분의 13 나오는 거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은 A1은 뭐 나오는 겁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더해서 3 나와야 되니까. 이런 설명. 그래서 일반항 같은 경우는 A1이나 초항을 이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한데, 이 일반항을 좀 더 해석하면 어디까지 올 수 있었어? 기억나? 이걸 쭉 전개하게 되면은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d였죠. 근데 계속 말하지만 a1이랑 d는 이렇게 상수인데, 지금 일반항을 해석해보면은 n의 값에 따라서 an이 바뀌죠. 그래서 얘를 좀 뭐로 해석하기로 했었냐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랑 식이 비슷하다로 해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랑 식이 비슷하다는 거는 n에 관한 식으로 해석을 할 거고, 여기가 x값이고 여기가 y값으로 해석하면은 이 n 앞에 있는 이 공차는 1차 함수에서 뭐랑 똑같았어? 기울기랑 똑같았었죠. 그래서 이 공차 3분의 13 우리가 어떻게 더 접근할 수 있냐면요,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이야? n을 뭐 넣은 거예요? 2 넣었을 때 y값 얼마 나와? 3 나온 거죠? 2,3이랑 같은 표현인 거고, n에 5 넣었을 때 y값 얼마 나온 거야?
11 나온 거지? 5,11이랑 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두 점 알고 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해? x값 증가는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면은 똑같이 뭐 틀렸어? 1 바꿨나? 16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 근데 뭐 솔직히 1차 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바꿔서 풀진 않고 그냥 n 앞에 있는 게 공차인 것만 좀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뭐인 거야? 공차였던 거. 그 다음에 A1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었죠. 이런 게 일반항이었고 등차 수열이었고, 그 다음 등차 수열이랑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 이거 있었죠. 뭐 있냐면은 뭐 등비 수열도 있지만 등차 중항 있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좀 해석하게 되면은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A1, A2, A3, A4, A5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사이가 다 뭐하다? 다 똑같다. 뭐로 똑같다? 공차로 똑같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 뭐였어? 어떤 세 개 연속대 항을 봤을 때 A3은 A2랑 A4를 더해서 절반 항과 똑같았었죠? 근데 뭐 꼭 연속된 세 개 항으로 문제가 주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것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항이 5개가 연속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도 공차가 어때? 똑같죠? ED랑 ED로. 그럼 A3은 꼭 A2랑 A4로만 쓰는 게 아니고 뭐로도 가능하냐면은 2분의 A1 더하기 A5로도 가능했던 거.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뭐 등차 중앙은 보통 이제 A1, A5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나오죠. 그냥 A, B, C로. 그래서 여기서 그냥 B는 2분의 A 더하기 C. 이거 말을 하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등차 쭉 끝내보고 등비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랑 등차 중앙 공부하면 이제 여기 공부하죠. 등차 수열의 합. 다시 말하면 이제 A1부터 AN까지 이런 어떤 수열의 합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건데 보통 얘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씁니까? SN으로 써버리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 합은 어떤 수학자가 좀 발견한 거라고 했었죠? 그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였는데 공식 만드는 거. 가우스가 뭐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이걸 더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앞에서 쭉 더한 게 아니고 이 1부터 100까지의 규칙을 좀 활용해서 더했었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무슨 수열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등차 수열했다고 하는 거죠. 자연수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 이렇게 짝을 지어서 더해보니까 일정해. 왜? 여기서 1 더한 거고 여기서는 1 뺀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00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을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곱했습니까? 지금 1부터 100이기 때문에 100개로 해석을 하는 건데 두 개씩 짝지었으니까 50개로 나온 거였죠. 그래서 5050이 나온 거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자고 한 거였냐면은 얘가 A1이고 A2고 AN-1이고 AN으로 보면은 1 더하기 100은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몇 개를 곱해버린 거야? 100개인데 50개 곱했으니까 총 N개면 절반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된 거고요. 좀 정리를 하면은 얘는 2분의 N에 A1 더하기 AN 이게 이제 N번째 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더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책에는 AN보다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은 L이 들어가 있지? 얘를 뭐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냥 맨 마지막 항, 라스트 항으로 해석한 거고요. 또 다른 공식은 이 N이 아까 말한 이제 일반항을 구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일반항을 해석해서 풀면은 이 A1 더하기 N-1 D까지 됐던 거. 그래서 등차 결합은 이제 여기서 유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구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A1이랑 공차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안 써. 왜? 우리가 한번 쭉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등차수 합공식을 많이 안 쓴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A인 얘들아 뭐 2n 더하기 3이야. 근데 문제에서
S10을 구해달래. 그럼 이게 어떤 설명이야? 첫 번째 항은 뭐 5고 두 번째 항은 7이고 쭉쭉 가가지고 10을 대입하면은 23까지 이걸 더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2K 더하기 3이니까 어떤 공식을 써도 돼? 시그마 K 공식을 써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 등차수열 합공식이 그렇게도 쉬운 건 아닙니다.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이기 때문에 뭐 일단 알고는 이때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일반항 구하면 K 공식이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뭐 그나마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 SN을 여기까지 왔을 때 얘를 좀 전개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얘네들은 상수고 n의 값에 따라서 이 SN이 바뀌기 때문에 n은 변수라고 했는데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죠. 왜냐면은 일단 n이 곱해져 있고 나머지 상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수항은 없는데 여기 n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보면은 생김새는 2분의 d n제곱 더하기 이렇게 생겨버리죠. 기억나죠? 이거 쭉쭉 전개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일반항이 그 기울기가 공차인 것처럼 2차 항계수 앞에는 뭐가 나온다? 2분의 d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 있었죠? 만약에 SN이 2n제곱 더하기 3n이야. 그럼 지금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랑 뭐가 필요합니까? 초항이랑 공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초항을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이렇게 여기가 2n제곱이니까 2분의 d 자리니까 공차가 얼마였습니까? 4였던 거 이렇게 해석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한번 활용하고 가볼까요? 여기 상수항 있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 하기 전 얘를 해야만 좀 정리가 될 것 같네? 지금 SN 얘의 의미가 이제 A1부터 AN까지라고 했었죠? 근데 SN이랑 어떤 거의 관계도 배웠어? 일반항 AN의 관계도 배웠었죠?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SN에서 누구를 가지고 와주면 됩니까? SN-를 가지고 와주면 되죠? 그럼 SN-의 의미는 뭐야?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이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얘는 N-1이니까 N-1까지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 두 식을 뭐 해버리면 됩니까? 빼버리면은? SN부터 SN-까지 빼면은 이렇게 다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만 남습니까? AN만 남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가 중요할까?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공식이 이게 맞아. SN에서 SN-를 빼주면 되는데 이렇게 AN까지 구한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뭐가 중요했었죠? N이 2 이상으로. 왜? 1일 때 어때? 집어넣으면은 S1-H0은 A1인데 이런 표현 없다고 했었죠. 왜? SN은 첫 번째 항부터 이 숫자까지 항의 합인데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이가 거꾸로 가는 거잖아. 말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이 N-에 들어오는 의미에서 2 이상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럼 A1은 뭐로 구하냐? 우리 S1으로 약속을 했었죠. 왜? S1의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이 숫자까지 합인데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랑 S1 같았던 거. 이제 이렇게 SN이랑 AN의 관계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얘는 등차만 되는 거야? 아니 모든 수열에서 다 되는 거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여기 또 다시 돌아가면은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앞에는 2분의 d 자리니까 공차를 4로 바로 구해주면 되고요. AN을 구할 때는 항상 공차, 뭐 공비, 그 다음 초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SN이 주어지면은 A1은 1 대입하면 되는 거. 그 다음 A는 아까 생김새가 아까 어떻게 생긴다고 했어?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N 앞에 기울기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4N으로 세팅해 주시고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4N 더하기 1로 가지고 와줬으면 됐었죠. 이건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게 있었죠? 만약에 SN이 뭐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이야.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었었지? 기억나?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했던 식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이름은 없지만 그냥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한 이름을 붙여버린 거고요. 뭐 때문에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S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뭐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활용 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상수항이 있으면은 얘를 무시하고 구해도 돼요. 일단 왜 그래도 되는지는 SN이 나와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 얘라고 했었잖아. 그럼 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얘는 n자리에 n-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둘을 뭐 해야만 나오는 거야? 빼야만 나오죠. 그럼 AN이 나오기도 하고 그 식은 일단 n이 2 이상 항상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상수항이 뭐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안 끼쳐. 그냥 지워지잖아.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으니까 영향을 안 끼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AN이 항상 몇째 항부터? 둘째 항부터 해석을 하자고 했었죠. 무슨 말이냐? 플러스 3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5, 7, 9, 11 이런 건데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요. 그냥 이런 거야. 8, 7, 9, 11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이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때 항상 n이 2 이상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부터 보면은 플러스 3이 있든 없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든 어차피 똑같다고. 다만 이제 얘가 상수항이 붙으면은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야? 아니 AN 이렇게 구했어. 상수항이 붙으면 여기에 1 대입한 거랑 A1이랑 다르겠죠. 왜? A1은 항상 뭐로 구하기로 했으니까? S1으로 구하기로 했으니까. 1 대입하면 3이야. 근데 실제 A1은 얼마입니까? 1을 대입하면은 얘는 2가 나와버리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상수항이 있어도 그냥 공식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풀고 가볼까? 밑에 거 바로 밑에 거? 볼게요.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 먼저 해석해보자. A4 마이너스 A2는 6까지. 계속 수열이랑 연결된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렇게 뭐 까먹진 않았을 텐데 지금 A4랑 A2 빼면 얼마 나옵니까? 공차 2개 나오죠? 그럼 공차는 3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A1 더하기 A5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A5는 뭐로 바꿀 수 있어? A1 더하기 4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공차 3개 3 집어넣어버리면은 이 A1 더하기 12는 16이니까 A1은 2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항상 몇 번째 항을 구하는 뭐 구하자고 했어요? 일반항 구해서 풀자고 했었죠. 그럼 공차가 3 나오니까 공차 n 1 대입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뭐 대입하면 돼? 10 대입하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 한번 쭉 나열해볼까요? A1, A2, A3, A4, A5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12를 줘버렸네. 그럼 아까 뭐 등차 수열 합할 때도 이제 보여줬지만 A1이랑 A5가 15면 A2랑 A4도 12입니다. 똑같이. 왜? 여기서 공차 더한 거랑 여기서 공차 뺐으니까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원하는 건 이제 A3이겠죠? A3은 A2랑 A4 더한 거에서 뭐 해주면 돼? 절반 해버리면 되겠지. 6 나올 거고. 다른 뭐 초항이랑 공차를 구해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일단 S10 맞죠? A1부터 A10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 어차피 이게 등차 수열이 아니고 얘가 등차 수열을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홀수 번째 항만 나오지만 문제에서는 여기 A2랑 A4도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넣어볼게. 왜냐면 1, 3, 5 찾으면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부터 넣어볼까요? A1 나오려면 5죠. 여기는 1 넣으면 9 나올 거고 끝났네. 왜? 이게 지금 2D 차이잖아. 그럼 2D가 얼마인 거예요? 4죠. 그럼 공차는 2가 될 거고 그러면 둘째 항은 7이고
뭐 공차 구했으니까 이제 A1 이용해서 AN 구해버리면은 AN은 공차 N에다가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 등차수열 합공식을 쓰게 되면은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 D가 되는 거고요. 쉽지 않다고 했죠. 근데 쌤은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일반항이 2N 더하기 3이니까 2K 더하기 3 구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해볼까 한번? 이게 얼마 나오죠? 18 28 그럼 이렇게 까먹자. 10 곱하기 14니까 140 나올 거고요. 여기는 2K 더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0, 11. 근데 우리 외웠지? 1부터 10까지 K니까 55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이 10개 있는 거니까 얘는 30까지. 110 더하기 30까지. 됐나요? 멀리 이용하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게. A1부터 A3. 얘는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A6을 주긴 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이 SN을 해석해서 A1부터 A4까지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SN을 이용해서 A는 어떻게 구하자고 했죠? 이렇게 구하자고 했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A에는 둘째 항부터 신경 써주세요. 그럼 계산해볼게. Pn 더하기 2의 n제곱에서 Pn-1 곱할까? Pn 마이너스 P 더하기 2의 n-1제곱까지. 그럼 지금 Pn 날라가고 P 바이즈 앞에 뭐 하는 거야? 이거 한번 잘 계산해보자. 앞에 거를 예로 바꿔 그냥 이렇게 똑같죠? 2의 n제곱. 그러면 2의 n-1제곱을 두 개랑 한 개 뺄 거니까 여기 한 개만 남겠죠? 여기까지. 이게 AN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A6을 34로 줬으니까 대입해서 P 구해볼까요? A6은 P 더하기 6 대입하면 2의 5제곱 32인가? 그러면은 P는 2까지 알려준 거네요. P자리 2 확인해 주시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 2, 3, 4를 다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항상 이제 2 이상이니까. 그럼 A3이랑 A부터 A4까지 구해볼까? 2 넣어버리면은 4. 3 넣어버리면은 지금 얼마씩 커지는 거죠? 제곱수에 2 더해주면 돼? 6.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거니까 10. 여기까지. 그럼 A1는 여기다 넣지 말라고 했어. 어디 넣어줘야 돼요? S1에다가. S1은 2n 더하기 2의 n제곱이니까 1 넣어버리면은 4가 돼버리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여기 유형 첫 문제니까 여기 S1이랑 A1 다를 것 같은데 여기 A1 넣어볼까? 3. 여기 4니까 다르죠. 항상 S1은 A1으로. 그 다음에 여기 곱하니까 60에 16 곱할 거니까 960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등비 가볼게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A1부터 A2, A3 이렇게 쭉쭉 AN까지 진행되는 건데 왜 등비죠? 아까 등차도 마찬가지로 둘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공비는 원래 어떻게 나오는 거냐? A2에서 A1 나온 거랑 A3에서 A2 나눈 게 같은 거예요. 얼마로? 공비 R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니까 좀 식이 복잡하니까 이제 이 적은 항을 양변에 곱해버려서 A2는 A1 곱하기 R로 쓰자는 거지. 아까 공차를 더한 것처럼 나누기보단 곱하기로. 그래서 A3도 A2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축차 대입을 이용해서 뭐까지 유도해주면 됩니까?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니까 일반항을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등비는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럼 A2부터 AN-까지 A2부터 AN-까지 다 지워지고 AN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까지.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구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초항이랑 공비만. 맞죠? 그래서 만약에 뭐 A2가
6이래. 근데 A4가 만약에 54래. 그럼 이렇게 항이 두 개 나와 있으면은 A2는 A1 곱하기 R이 돼버리는 거고 A4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항이 두 개 차이 나네? 그럼 공비가 두 번 더 곱해진 거네? R의 제곱이 9인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럼 그때 항상 이제 두 개 푸냐? 아니 문제에서 나와 있지. 뭐 양수라든지 음수라든지 그때 따라서 이제 공비를 써주면 되고 R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A1도 구해버리면 되겠죠. 우리는 초항이랑 공비로 이제 일반항을 구한다는 거 한번 더 써보면 A에는 초항에다가 R에 n-1제곱.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랑 생김새가 똑같죠? 지수함수 형태랑 똑같다는 거. 근데 뭐 조금 구분을 짓자면은 지수함수는 약간 이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냥 X축 평행이동이나 Y축 평행이동 둘 다 가능한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 앞에 개수는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올려버릴 수는 있는데 뒤에 뭐가 더해지거나 빼지면요 좀 규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 뒤에 뭐가 붙는다? 그럼 아닙니다. 등비수열.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AN이 뭐 2n제곱 더하기 2로 가보자. 그럼 A1 얼마야? A1은 4고 A2는 6이고 A3은 10이냐? 뭐 아니잖아. 맞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더하기가 돼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곱하기 형태로 가능하면 등비수열 일반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까지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여기 n이 변수기 때문에 변수 밑에가 누구 자리냐? 공비 자리인 거. 그래서 이 형태만 알고 있으면은 공비인 거 확인해주고 초항은 그냥 A1 대입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만약 AN이 뭐 2n제곱 더하기 1 형태야. 그럼 얘는 공비 얼마였어? 얘는 2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이렇게 해석을 바꿔줬어야 됐죠? 공비 얼마 되는 거였어? 4. 얘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뭐 있어? 등비 중항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곱셈이기 때문에 식은 좀 달라지지만 풀이 방법은 똑같다는 거. A1, A2, A3, A4, A5를 가지고 왔을 때 뭐 A2 같은 경우는 A1R이 되는 거고 A3은 A1R이 제곱되는 거고 A4는 A1R의 세제곱 되는 건데 아주 똑같아. 이 근처에 있는 항으로 푸는 거긴 한데 이번 둘을 뭐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죠. A1제곱 R의 4제곱은 가운데 거 A3 A1R 제곱의 제곱이라는 거. 그래서 등비중항은 뭐냐? 세 개의 항이 연속돼서 나오면은 양쪽 끝 제곱은 가운데 거 제곱이었다는 거. 중점, 합이랑 좀 다르게 등비일 때는 곱하기로 된다는 거. 솔직히 등차수열 합공식보다는 등비수열 합공식이 더 중요하고 계속 쓰이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얘는 또 어떻게 증명이 되냐? 얘로 증명될 것 같은데 어차피 SN이니까 A1부터 A2 AN-1 더하기 AN SN 맞죠? 여기다가 양변에 뭐 곱합니까? R 곱하거든요? 증명은 아까보다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럼 A1에다가 R을 곱하는 순간 뭐로 바뀝니까? A2로 바뀌죠. A2는 A3으로 바뀔 거고요. AN-1은 AN으로 바뀌겠죠. AN은 그 다음 번째 항이니까 AN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이 식 빼면 나와요. 그럼 지금 이렇게 먼저 빼볼게. 1-R의 SN은 여기 라인 다 지워질 거니까 A1 더하기 AN 플러스 1 남는데요. AN 플러스 좀 바꿔볼까요? 지금 AN 플러스 1 같은 경우 등비수열이니까 A1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쓸 수 있고 빼기구나. 미안. A1, A1 공통으로 묶여 있으니까 SN은 어떻게 정리될 거냐면은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분모해 0이 되면 안 되니까 R은 1일 수가 없고.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비가 1이면은
그냥 똑같은 상이죠. 그래서 얘는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R이 1이 아닐 때가 공부한 거고, 우리가 이제 1-R도 공부하지만 어떤 것도 같이 공부합니까? 공비가 1보다 큰 R-1도 같이 공부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주로 쓰고,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가 분수일 때, 1보다 작을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을 좀 확인해 보면은 얘도 결국 어떤 모양이야? SN도 뭐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모양인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규칙이 있었죠? 등차 수열의 합처럼. 일단 지수함수 형태긴 해. 그건 이제 차이점이 없어. 왜냐면은 등차 수열은 AN이 1차식이면 SN이 2차식이었잖아. 그냥 똑같아요. 지수함수 형태인데 등비 수열의 합은 무슨 공통점이 있어? 여기랑 여기가 숫자 차이죠? 다시 말하면 뭐 절대값이 똑같다. 뭐 더해서 0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전개해보니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도 나와도 가능하죠? 이렇게 나와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 항상 뭐 여기 1일 때 아니고요. 지금 생긴 셈을 보면 알겠지만 아래 n제곱으로 나와 있을 때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3에 n-1제곱 돼 있으면 이거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보면은 누구랑 누구 필요하죠? 얘는 뭐 결국 두 개긴 하지만 A1도 필요하고 공비도 필요하고 항의 개수도 필요하죠? 그래서 쌤이랑 이제 또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처럼 이제 등비 수열도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가 나오면은 얘는 등비 수열 합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구 구하자고 했어요? 초항, 공비, 항의 개수 구하자고 했었죠. 초공항 기억해서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계속 써먹어요. 등차는 까먹어도 됐는데. 알겠죠? 여기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 뭐 솔직히 등차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등비도 이런 이제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이름이 붙긴 한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앞에 숫자가 다를 때, 앞뒤 숫자가 뭐 SN이 뭐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의 합인데,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2 말고 나머지 숫자 이걸 제외한 뭐 플러스 1이 오든 플러스 2가 오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어떤 숫자가 오면 항상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거. 알겠죠? 등차랑 비슷해요, 느낌이. 그다음에 이제 원래 다 끝나야 되는데 이 등비 수열 합 중에서 유형이 하나 있죠?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얘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리합계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혹시 뭐의 줄임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원리합계? 누구랑 누구 더하는 거였죠? 원금과 이자를 더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이자 더할 때 또 이제 뭐랑 같이 연결해서 나오냐? 이런 거 있었죠? 적금과 예금. 적금은 뭐였지? 달마다 주기적으로 넣는 게 적금이거든. 약간 그 군적금, 군인들이 든 적금이 있죠? 한 달만 넣는 거. 예금은 좀 목돈 생겼을 때 한 번 넣고 끝이야. 그냥 이자 받아 먹는 거고요. 적금은 이제 조금씩 넣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금이 금액이 좀 크겠죠. 적금은 매달 나가는 거니까 큰 금액은 못 넣잖아. 예금은 한 번에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구분 기억나십니까? 단리랑 복리? 주로 복리를 많이 풀었었는데 뭐였었냐면은 만약에 연이율이 5%야. 쌤은 2024년 1월 1일에 100만 원 넣어볼게요. 그럼 25년에는 단리든 복리는 얼마 돼 있어요? 105만 원 돼 있는데, 만약에 26년 1월 1일에 통장을 까봤더니 110만 원이 되어 있어. 그럼 나는 단리랑 복리 중에 뭐로? 얘는 단리로 한 거죠. 그러면 단리나 복리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이렇게 5만 원씩 증가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원금에다 여기만 이자가 추가되는 건데 이게 단리고요. 복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1년 동안 돈을 넣어서 5만 원을 더 벌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까지 넣어주면 돼요? 5만 원에 대한 1년 이자까지 더 넣어주면 이제 그게 복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로 복리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 혹시 푸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쌤이
10년 동안 복리로 적금을 할 거고요. 100만 원씩 연 초에 넣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24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넣으면은 25년 1월 1일에서 얼마 넣는 거예요? 100만 원 넣는 거였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지고 오는 거야? 10년 뒤면은 2033년까지 넣는 거겠죠? 1년 빼야 되니까. 맞냐? 맞지? 그러면 33년 1월 1일에 100만 원 넣는 거였고, 나는 언제 찾는 거야? 보통 연초에 넣으면은 연말에 받죠. 연일 뭐로 갈까? 5% 갈까 그냥? 연습할 겸? 봐보자. 이 33년 1월 1일에 넣은 거 1년 뒤에 이자 쳐주죠. 얼마로? 105%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5 되었는 거고, 이 33년 바로 전에 넣는 32년 1월에 1일에 넣은 100만 원은 33년 뒤에 1년 뒤에 통장 까보니까 얘가 105만 원으로 바뀌어 있고, 33년 동안 또 이제 1년 동안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자 1.05를 더 얹어줘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원리합계였으니까. 왜? 이미 여기에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1.05라는 거는 100%는 원금이고 5%는 이자니까 이런 게 원리합계가 되는 거고요. 이걸 총 다 더하는 거였죠. 근데 이런 애들이 항들을 쭉 써보니까 어떤 수열을 이뤘었어? 얼마씩 곱해지는 거예요? 1.05씩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니까 얘가 등비 수열이었었죠. 그러면은 아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세 놈만 구하면 됐었죠. 초항, 공비, 항의 개수. 초항은 맨 마지막 연도에 넣은 거 이자 붙인 거.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 105만 원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공비는 보통 연이율로 해석을 하니까 얘는 1.05로 가지고 와주면 되고, 항의 개수는 10년 동안 될 거니까 10개. 그래서 이 초공항으로 공식에 써보면은 공비가 1.05니까 쌤은 이 R-1로 가버리겠죠? R-1분의 초항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보통 얘를 주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얘부터 먼저 쭉 가볼까? 얘는 쌤이 쭉 다 풀어줘 볼게. 얘는 갑자기 돈이 아니네. A. 볼게요. 그래도 보자. 지금 어느 하천에서 오염 제거망은 매일 오염 물질 걸러내는데 걸러낸 오염 물질 양의 바로 전날보다 10%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단 1일차 얼마 제거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A로 가볼게요. 일단 그럼 2일차는 이거 양의 10% 준다고 했으니까 10분의 9A 써도 돼요? 그러면 3일차는 이거에 또 10%만큼 줄었으니까 90% 남은 거죠. 그럼 왠지 이렇게 일단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7일 동안 넣는 겁니까? 10일 동안? 그러면은 10분의 9에 9제곱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줄어가지고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얘들아? 10일 동안 오염 제거망에 걸러낸 오염 물질 양의 총합은 A부터 10분의 9의 9제곱 A는 첫날 걸러낸 거에 몇 배냐고 물어봤어. 이게 궁금한 거네, K가. 그럼 다 더해보자. 근데 이거 어떤 수열이야? 등비 수열. 그럼 뭐 하자고 했어요? 초항 A, 공비 10분의 9, 항의 개수 1일차부터 10일차니까 10개까지 초공항 세팅해놨습니다. 가볼까요? R이 1보다 작네요. 1-R로 가볼까요? 10분의 1에 초항 A1에 그다음 우리가 이제 1-R로 갔으니까 1-10분의 9에 9제곱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0.3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갈까 얘들아? 그냥 분수로 바꾸지 말걸. 0.1분의 A 곱하기 0.7 맞습니까? 이거 0.3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0.1분의 0.7은 얼마예요? 7이죠? 그럼 A 곱하기 7이 A 곱하기 K라고 있으니까 K는 7로 구해주면 되겠죠.
원리합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등비수열의 유형 같아요. 알겠죠? 볼게. 잘 보자.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게 원리합계야말 중간에 써있고 복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금이네. 그냥 학생 느낌으로 해석해볼까? 우리가 이제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130만 원을 넣고 끝낸 거야. 그냥 예금이니까. 이렇게 느낌을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10년 동안 이제 예금을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쌤이 일자가 편하지? 21년도에 돈을 넣은 거를 이제 22년도에 확인을 했을 때 얘가 1년 동안 이자를 먹었으니까 130 곱하기 1.05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10년 동안 이자를 먹었으니까 130 곱하기 1.05에 10제곱이 되어 있겠죠. 10년 동안 예금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지금 또 다른 학생은 누굽니까? A만 원 입금했대요. 그러면은 10%네. A 곱하기 1.1의 제곱 이자 얻으면서 쭉쭉 10년 동안 넣었으니까 A 곱하기 1.1의 10제곱까지. 이렇게 둘이 같아졌대. 그래서 저 숫자 마지막에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30 곱하기 1.6 일단 할까? 여기는 A 곱하기 2.6 일단 여기 130 곱하기 16으로 바꿔주시고요. A 곱하기 26이니까 양변 26 나눠볼게. 이거 정리해볼게요. 13 까주시고 160만 원 2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럼 A 얼마입니까? 80만 원.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은근 긴 거고요. 이자 5% 차이인데 원금이 이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였죠. 그다음에 언제 나오는 거야? 나왔다 이제. 읽어보니까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풀던 이 내용인 것 같고요. 20년부터 39년 초니까 얘는 20년 동안 든 거네요. 맞죠? 매년 초에 적립할 거고 말에 받는데. 오케이? 가볼게. 20년 1월 1일에 돈 넣는다? 얼마? 모르는구나. 쭉쭉쭉 늘 거고요. 우리는 38년 한번 확인해주고 39년 한번 확인해줄 거니까 언제 받는다고? 말에 39년 12월 31일에 돈 받겠습니다. 얼마 넣는지 몰라. 근데 이자가 4%래요. 그럼 4% 붙어버리면은 A 곱하기 1.04가 될 거고요. 이 38년에 넣은 거는 39년에 돈 얼마 되어 있어? A 곱하기 1.04 되어 있고 1년 더 지났으니까 한 번 더 받아야겠죠? A 곱하기 1.04에 제곱되어 있고 우리 뭐 이 정도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죠. 해볼까요? 일단 초항은 A 곱하기 1.04 공비는 1.04 항의 수는 20개. 그래서 이렇게 등비절 합공식을 쓴 게 얼마 나왔대요? 2,340만 원 나왔대요. 가볼게요. 1보다 크네요? R-1분의 초항 A 몰라가지고 그냥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 먼저 썼으니까 1.04에 20제곱 마이너스 1까지 있겠죠? 2.2? 1.2야 그러면? 야 1.2 이렇게 볼까? 그러면 잘 봐. 여기 0.04고 1.04잖아. 그 다음 100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4랑 1점이 약분 될 것 같아요. 저를 곱하는 것보다 낫겠죠? 0.3까지. 그냥 숫자가 이상한 거네. 잠깐만. 23,400은 A 곱하기 100 사이다가 3 곱한 거야? 3이 약분 되나? 2, 3, 4니까? 되네? 더하면 9잖아. 그럼 3의 수 맞네. 지우자. 3, 7, 21. 3, 8, 24. 7도 아니네, 그러면. 답은 2번 1수밖에 없네. 나왔으면 안 해봤지만. 7, 2, 8. 520? 나오네요. 75만 원으로. 됐나요?